스텔라루멘,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리플 등 일명 에슨3들이 잘 나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코인들도 어느 정도 분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조심해야 될 구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고 또 엄청나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영상을 좀 더 빨리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시장 체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멤버십도 좀 신경을 쓰고 그 다음 좀 밥도 먹고 이래야 돼가지고 조금 늦었는데요. 일단 이게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비석이 뜨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알트장이 요 다음 캡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그 다음 캡들 있잖아요. 라지 캡, 미들 캡, 스몰 캡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펌핑이 토요일까지는 올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일요일에는 조금 조정이 올 수 있겠다. 아니면 토요일 저녁부터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에슨3가 정말 잘 나갑니다. 그죠? 스텔라루멘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에슨3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고요. 특히 이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 영상에서 또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잘 갔다가 이제 여기서 끝나고 이제 꼬리를 달고 있다.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저희 멤버십에서도 보면은 리플 또 익절을 했고 분할 익절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도 1차 익절 들어갔고요. 아발란체도 1차 익절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리플도 어제 제가 요 김치 프리미엄이 역프가 떴는데요. 그 전에 제가 리플에 대한 매도 사인을 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분할 매도하는 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비트코인을 보면은 무슨 엄청난 역프가 떴단 말이에요. 이 꼴이 보이시죠? 이게 한국인이 실수로 던졌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한 700비트인가 던져가지고 역프가 마이너스 6%까지인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신규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런 거 한번 맛보면 다 어떻게 되냐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른 코인들도 다 팔아버려가지고 역프가 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량을 뺏기고 이렇게 알트장이 나오면은 또 멘붕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매수라던가 아니면 매도라는 걸 하실 때 분할을 해주셔야 돼요. 시장을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없거든요. 저도 못 맞춰요. 시장을 다 맞추는 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하니까 더 가도 남은 물량 때문에 이득이고 덜 가고 떨어져도 내가 일부 매도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개수 늘리고 요 과정을 사이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상승장 사이클 끝날 때까지. 요것만 잘하면 되는데 자꾸 조급함이 화를 부르는 거예요. 뭔가 더 개수를 늘리고 싶고 하니까 매도도 풀매도로 해버리고 그리고 더 가면은 또 손가락 빨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고점에 안 사면 모르겠는데 또 사요. 그러고 이런 거 만약에 스텔라루멘 팔았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팔았는데 팔고 어이구 떨어지네 좋다다가 더 떨어지겠지 하고 안 잡아가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까지 가면은 이거 이런 데서 매수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계속 끝날 때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략 매도를 여러분들이 하는 순간은 언제냐면 뭐 물론 중간에 2021년을 봐도요. 이걸 다 끄고 여러분들 잘 보이게 2021년을 봐도 30%짜리 조정이 오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41,000부터 29,000까지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1월 달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요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구간이라던가 아니면 10만을 좀 넘어서 떨어진다거나 하면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제가 봐도 높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대비를 하는 용도로 전량 익절을 한다 이거는 뭐 그럴듯한 생각인데 근데 내려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진짜 시즌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알트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알트들이. 그래서 이런 구간에 과연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다만 내가 현금 비중을 약간 정도만 보유를 하고 있고 내가 현물을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하면 더 올라가면 올라가서 오케이. 내려가면은 이거 가지고 아유 뭐 한번 받아보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제일 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처음 물렸을 때 물타기 제일 잘합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하락장 때는. 근데 상승장에서는 아직 시즌 종료가 아니라면 그게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사팔 하면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근데 뭐 예전부터 들어가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 익절하는 거 정도는 괜찮겠죠. 왜냐면 이런 게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근데 뭐 지금 당장 나올지 더 올라가서 나올지 이게 모르기 때문에 선물은 되게 애매하고요. 이거를 딱 고점을 맞춘다는 게 숏을 친다는 게 되게 애매한 자리고. 근데 이제 현물은 어느 정도 분할 매도 해도 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그리고 이제 뭐 일봉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이 비석이 자꾸 뜨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까지는 이게 이평이 넓고요. 그 다음에 이거 4시간봉 보면은 슬슬 여기를 못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게 되면 갑자기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급락이 오면 그때 강력하게 들어간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그 선물을 할 때 요런 어제 꼴이 있죠. 어제 꼴이 나왔을 때 보시면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면 97,300부터 96,500을 잡아가지고 2차 이철까지 다 나갔습니다. 어제 이때 잡아가지고 그죠? 보시면 이때 밤 11시 57분에 픽을 냈는데 보면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죠? 이쪽 부분. 그래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물방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현물만 한다 그러면 멤버십을 오시면 되고, 멤버십 오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 멤버십 브리핑방과 소통방 두 가지 링크가 있으니까 두 가지 링크 모두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의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선물방의 경우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시청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멤버십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픽을 드리는데 상황에 따라서 뭔가 좀 어제처럼 그런 급락이 나올 것 같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기 익절을 시켜버린다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이상하다, 그리고 이런 게 고민이다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 답변까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스턴트도 제 영상에서 그래도 말을 해드리긴 해요. 멤버십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근데 이제 영상에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좀 눈치를 채신 분들은 영상 봐도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뭔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멤버십 오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맘때쯤에 항상 우리가 김프가 지금 역프인데요. 이게 떠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과열이 아직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야. 과열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과열이. 그러니까 단기 과열인 거예요. 보세요. 이때도 보면은 2020년 말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30%짜리 하락이 오기 전에 그때도 사람들이 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뭔가 광기가 아니었어요. 광기가 뭐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광기가 될 때는 모든 알트들이 다 오르면서 도미넌스가 막 팍팍팍팍 빠질 때예요. 보시면 지금도 도미넌스가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봉으로 해서 크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지금 보면은 이때를 보면 이때부터 쭈쭈쭈쭈쭈 빠지면서 여기 보면은 이때 보면 3월부터 우르르르르르 빠지면서 부처비 몰 때까지 알트가 어마어마하게 갔단 말이죠. 2달 동안 미친듯이 갔잖아요. 2월까지 합치면 3달인데 2, 3, 4 이렇게 가고 뭐 5월까지 하면 4달이 되겠죠. 근데 5월 초에 부처빔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본격적으로 이들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왔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러려면 이 메인 알트장이 아직 시작 안 했구나. 에센스를 이런 애들 9메이저만 먼저 오르네. 근데 재밌는 건 9메이저를 오르게 되면 얘네들이 인기가 많고 많이 한국인들 좋아하는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거래대금을 보면은 리플 같은 거 올랐다 이러면 거래대금 미친듯이 낍니다. 루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미친듯이 거래대금이 껴요. 그런데 역프가 뜬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한국인들이 아직 그냥 조금만 들어와 보거나 아니면 그냥 멀찌감치서 코인 잘 가네, 리플 또 가네, 에이다 가네, 이런 수준에 그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메인 아트가 시작되고 빠바바바바 오르면 그때 여러분들이 2021년 했던 것처럼 그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제가 볼 때는 2020년 말과 좀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2011년 그 조정 큰 거와 그 다음에 부처빔 가기 전까지의 그 메인 알트장까지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급할 거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급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평정심 유지하고 제 영상 계속 보시면서 쭉쭉 함께 나가보자고요. 왜냐면 영상만 잘 봤어도 레슨3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 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도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보통 올라갈 때 패턴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하다가 점점 힘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보통 끝나요. 그러니까 도지가 여기까지 간다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모양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어쨌든 이동평균선을 받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수렴도 뚫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잡냐? 자, 다시 선을 그어볼게요. 선을 뭐 이렇게도 그어도 되겠지만 이건 단기 수렴이고, 이런 것들 그어보면은 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여기가 깨지면 손절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지는 들어가볼만 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추세를 먹을 때 이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어떻게 하지 할 때 기준이 되는 그런 애들이에요. 보세요. A다가 지금 딱 이 차트예요. 보면 이거 점점 힘 빠지는 거 느껴지시죠? 근데 계속 받치고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그 강세장에서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고점, 저점을 잡을 수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분할 매도 필요하다는 거고, 이것도 수렴, 상승, 수렴, 상승, 리테스트, 상승. 여기서 이제 한번 수렴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비트가 빠지면서 음봉이 이렇게 주면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올 것이고, 얘가 올라오다가 보면은 여기서 큰 틀의 박스권을 준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만약에 내가 공격적으로 할 거다라고 하면 이런 게 갖춰졌을 때 이걸 뚫은 상태에서 도지 같은 애들을 노리면 되는 거고, 지금 에이다의 경우는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좀 늦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뭐 장투나 이런 욕심만 버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 만한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메인 할수정이 되면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뽀모 느끼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꿀팁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제가 이걸 기준으로 매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스테이블 코인은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다. 공급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역대급 유동성을 통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역부다. 너무 좋다. 우리 한국인들은 항상 뭐다? 정말 안타까운 말이지만 유동성 출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빚을 내고 들어오고, 너 코인 안 해? 야, 요즘 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지하철, 카페, 음식점 모든 곳에서 코인만 볼 때, 제 구독자가 갑자기 미친듯이 떡상할 때, 제가 뭐 갑자기 떡상해서 뭐 방송을 해가지고 저 오늘은 스타크래프트 한번 하겠습니다 해도 막 몇백 명씩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오늘이나 아니면 뭐 다음 주나 해서 실시간 방송도 이제 슬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이 또 안 좋아가지고 아시죠, 여러분들? 정말 실시간 방송하면 진짜 재밌게 잘할 자신 있는데 그런 걸 기다리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방송 언제 해요, 대장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하고 싶죠. 엄청 하고 싶은데 영상을 진짜 2개 이렇게 찍고 컨디션 조절하고 거기서 이제 실시간 방송 하는 게 조금 빡세요. 그래서 비정기적으로 그래도 좀 해야겠다. 왜냐면 바라시는 분들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슬슬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런 것들 제가 비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방송을 하면 후다다다다다 와가지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알림 설정 필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제 목 컨디션만 좋으면 이런 식으로 막 말 높낮이 조절해가지고 재밌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왜 루즈하게 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제 목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보면은 이게 예전의 내용들인데, 요때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되게 느긋하게 보인다. 그렇지만 막상 올라갈 때면 고각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지금 고각 상승 나오니까 못 잡다가 하다가 나중에 되니까 잡으려고 난리죠. 그걸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한테 되게 고마워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증시 순위를 보잖아요. 그러면 코스닥과 코스피가 탑3와 탑 8에 들어가는 거예요. 탑 10 안에 2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한국 증시가 말이 안 된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옆 나라 코인을 원래 무시했다가 코인이 잘 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배가 아프단 말이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죽어도 같이 죽고, 남 잘 되는 거 배 아프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다 팔고 넘어오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삼전이 버텨주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저는 삼전에 대해서 지금도 뭐 매수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버텨주는 게 중요했는데 때마침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건지 참 대단하게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해주면서 주가를 부양해서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코인으로 늦게 넘어오게 만들잖아요. 자, 그들이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지냐면 무조건 나중에 빚을 내서 오르르 몰려올 겁니다. 그럼 그게 마지막 유동성이고, 그때 여러분들이 물량을 넘기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올수록 좋다는 거. 왜? 미국 증시도 좋고, 그리고 해외 코인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제 시간이 계속 가줘야 이런 식으로 고점이 더 높아지고 우리가 엑시트할 여유도 더 많은 건데, 이게 너무 빠르게 가버리면 나마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마저도 도파민에 절여져가지고 이게 매도가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 뭐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증시가 안쪽이 안 좋지만,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 느낀 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비트코인이 끝나면 하락장이 올 거잖아요. 그럼 이때도 같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미국 증시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국내장도 조금 그 다음부터는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과정들이 너무 저평가예요. 그러나 저평가라는 것이지 바닥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바닥이 되려면 그 과정들이 좀 남은 것 같다. 주변 친구들한테도 주식 같은 거 물어보면 그런 얘기 하긴 하는데, 일단 나는 아직 안 할 거다. 국장 나중에 할 거다 하더라도. 근데 나중에도 뭔가 별 볼 일 없으면 나는 미국 주식 할 거다. 그때 되면.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을 엑시트하고 다음 넥스트를 뭐 할 건지도 지금부터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데, 항상 그런 식으로 저는 장기 뷰를 정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거를 얼마로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얼마 투자한다는 게 내 시간과 돈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비중을 투자하고, 장기적인 거는 어느 정도의 뭐 공부를 해야 될 때인지 돈을 조금이라도 넣을 때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저 되게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여기 볼린저 밴드에 딱
딱 닿을 때마다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근데 지금 거의 다 닿았거든요. 그래서 도미넌스가 어쨌든 물론 저는 아직 확신은 못하겠지만 이 거래량이 크게 뜨는 게 사실 이것도 보면은 거래량 뜨면서 여기서 더 떨어지긴 했어서 이게 뜨는 상태에서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래량이 뜬다는 건 시세 그리고 추세의 반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일단 그런 시그널이 약간은 떴다. 그래서 알트장을 약간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도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트 4, 알트 6까지만 하라 그러는 게 지금 그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마지막 이렇게 쪼이고 가면 이것처럼 떨어질 것 같았지만 막판 쪼이기 하고 가면은 이거 다 당했거든요. 그때 곡소리 장난 아니었습니다. 비트만 올라가지고 그때 알트가 아예 떨어졌어요. 비트가 오를 때. 그래서 요게 아직 남았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긴장 자체는 하셔야 된다. 그러나 과거의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만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4대6 정도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 알트장 시작됐다고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주기영 대표도 보면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 지점이 보면 한 2020년 11월에서 12월 정도거든요. 저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한 12월 정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알트장이 오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리테스트를 한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때 만약에 뭐 비트가 조정을 준다거나 아니면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비트가 오른다거나 그러면 이제 알트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만 끝나면 진짜 이만한 게 올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셔야 된다. 라는 거 기대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트럼프 당선인이 신인 재무장관의 스콧 베센트를 발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암호화폐에 매우 우호적인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다. 너무 좋죠? 지난 한 달간 바이낸스에 102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유입됐다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바이낸스에 보통 유입이 되는 건 아마 테더를 중심으로 유입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테더는 보통 비트보다는 알트 쪽에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알트들이 안 오르는 게 좀 있어도 결국 오를 때는 리플, 에센스리 애들처럼 그런 식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내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장에는 ETF 때문에 비트코인만 오르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만 오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트장 올 것 같긴 한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알트장 어쨌든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메인 알트장이 아직 안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클대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2020년 말에 보면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에이다가 먼저 쏘고요. 그 다음에 에센스리 애들 돌고, 그 다음에 메인 알트로 슬슬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라홀딩스가 5.72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5,771개 비트코인을 매집했다. 좋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처럼,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이런 느낌의 방식을 새롭게 진행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이 채권 시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일 수 있다. 마이클 세일러의 큰 그림일 수 있다는데 약간 되게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기발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모든 자금을 어디로 빨아들일 거다. 나중에 코인으로 다 빨아들인 다음에 이걸 붕괴를 시키잖아요. 그럼 유동성 삭제를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정부의 방향성인, 그쵸? 정부 효율성,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방향성,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방향성을 사실 코인을 띄워놓고 없애면 쌉 가능이긴 하다.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장이 자꾸 마지막 불장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다 자금들이 지금 보면 나스닥도 기술주 중심으로, 빅테크 중심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었고, 코스피 같은 애들이 원래 미국 주식 따라가면서 어느 시장에 같이 가는 구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다 자금이 상위에 그걸로 몰린단 말이에요. 근데 코인도 만약에 그 상위에 몰리는 투자 상품이 된다면, 마지막에 얘가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그럼 얘가 마지막에 이동성을 다 끌어안고 죽겠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까먹어, 오를 때마다. 이거 기억했다가 그래, 경각심 좀 가져야지 했다가 와, 스텔라로면 30%, 와, 가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계속 까먹어요, 자꾸. 그게.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까먹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한 2달 뒤면은 진짜 다 까먹고 있어, 그냥. 그러면 어느 순간 고점이 오거든요? 그럼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제가 주기적으로 제가 입 아프게 이거 얘기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진짜. 제가 횡보기간 동안 8개월 동안 있잖아요. 하락장 아니라고,
모아 가셔야 된다고. 그 말만 제가 진짜 여기서 계속 한 것 같아. 진짜 영상 그 하루에 하나씩 찍으면서 이 짓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입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이때보다 더 중요한 게 앞으로예요. 지금부터 앞으로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찮고 귀가 아프고 아우 이 새끼 또 시작이네 하면서 또 잔소리 같아도 계속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100% 누가 스킵한단 말이에요. 다다다다다다 이 잔소리 언제 끝나지 해가지고 다다다다 나중에 되면 누군가가 그럴 수 있어. 제가 잔소리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댓글 이런 데다가 그 키프레임 달아가지고 몇 분 몇 초부터 몇 분 몇 초까지 잔소리 타임 스킵할 사람 스킵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나중에 되면 그거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예요. 21년에 만약 여러분들 그랬다면 이번에도 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미국 민주당 위원회 사임을 발표하고 있고요. 점점 SEC마저도 공화당이 장악하는 형태가 됩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핸들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암호화폐 마지막 버블을 짜내기에도 너무 좋은 구조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 되고 자, X 유저가 X 결제 서비스 출시 예상하고 있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true 라고 얘기하면서 도지에 대한 반응이 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거예요.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도지가 무슨 뭐 진짜 저 멀리 우주까지 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상승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막상 출시가 되면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지만 재료가 소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라는 얘기가 커요. 이슈가 되면 그걸 보고 신규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들한테 우린 뭘 해야 된다. 물량을 넘겨야 돼요. 그런 유동성이 갖춰질 때 시장가 던져도 호가 별로 안 밀릴 때 그때 우리가 던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재료가 나올 때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캄 독일 정부는 빠른 비트코인 매도를 통해서 2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이익 확보를 실패했다. 얘네도 이제 뭐가 오냐 나중에 되면 뽀모가 와요. 얘네들이 나중에 다시 재매입할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아 이거 진짜 고점인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아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인간 지표라는 겁니다. 이걸 다 항상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생각하기 싫다 그러면 뭐 멤버십을 오던지 아니면 알림 설정 해놓고 유튜브 영상 계속 보던지 제 거 돌려서 보던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매번 영상마다 이 영상 길이가 길어지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정말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라서 똑같은 말 3번 듣고 4번 듣고 싫어하는 거 압니다만 여러분들 돈과 직결된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밈코인 상장을 확대할 것이다. 코인베이스 임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밈장을 나는 만들어낼 거야. 나 코인베이스 임원인데 트럼프 행정부 된 다음부터 알트장 오면 나 밈장 우리가 만들어낸다? 이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다 머리 굴리겠지. 아 밈장을 온다고? 밈코인 그냥 다 때려 박아? 아니겠죠 당연히. 그죠? 그 전에 다른 알트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밈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아 이것까지 또 보여드려야 되네. 아 영상 프레임 너무 길어.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 근데 보세요. 해야 돼 그래도. 자 시바이누 처음에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꼬라박기 하다가 마지막에 빵 가죠. 여러분들 아까 저거 보고 야 이거 밈장? 오케이 해서 이런 데 딱 들어가요. 그럼 이거 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 도지 한번 볼게요. 도지의 시총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자 얘를 시총의 변화를 한번 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여기 보면은 2021년 5월 그리고 2021년 11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도지와 시바를 보여드리냐면 보통 대장주의 경우는 고점이 5월에 떴어요. 근데 시바이누 같이 그 다음에 애들 있죠. 걔네들은 2차 상승이 올 때 고점을 높였단 말이에요. 지난 시즌에. 그것처럼 한번 죽는 그림이 있다. 고점을 만들고 죽거나 처음부터 5월부터 죽거나 아니면 만들었다가 이렇게 올리거나. 근데 코인베이스 애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어쨌든 1월 20일에 취임이 하기 때문에 지금 밈코인이 이미 장이 왔잖아요. 그러면 얘가 된 다음에 이걸 하면서 상황을 봐서 밈코인을 가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 전에 무언가가 와야겠죠. 사람들이 밈코인을 관심이 안 갖게 하기 위한. 그럼 그걸 뭐가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다른 유틸리티 알트들이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하면 재밌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후에 만약 시간이 되면 영상을 또 올리던가 시황이 뭐 급격하게 바뀐다던가 아니면 할 수 있다면 실시간 방송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계획만 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 10만이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럼 안녕.